그 저는 이렇게 의사 대상이 아닌 강의 시작할 때 항상 과 이름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 과가 재활의학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과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금 처음에 발표해 주신 신경외과는 이제 신경과라든지 이전 신경정신과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류마티스 내과는 아마 류마스티 뭐 내과 이렇게 좀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는 이제 저 사람 눈 정형했네, 뭐 코 정형했네 이렇게 좀 잘못 성형외과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침구과는 이제 침 잘 놓는 과로 좀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과는 재활용의학과라고 자주 하세요. 이게 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착각이시라서 저희 과 용자만 빼서 재활의학과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과에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허리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허리에 좋은 치료인지 나쁜 치료인지 저희 진료실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경외과, 류마티스 내과, 그 정형외과 한방에서 허리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로 의뢰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이런 초음파라든지 적외선 그리고 척추 사이사이를 늘려주는 견인 치료 등과 같은 물리 치료를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리 치료만 가지고 충분히 안 좋아지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이 약물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자주 듣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무릎 관절염에 먹는 약이랑 허리 아픈데 주신 약이랑 똑같네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약 쓸 때 부위에 따른 통증은 구분을 잘 하진 않습니다. 물론 몇몇 가지들은 특이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끊어주는 데는 대부분 비슷한 기전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무릎 아프시건 목 아프시건 어깨 아프시건 허리 아프시건 겹치는 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 아파서 하는데 왜 속은 멀쩡한데 위장보호제 주시냐, 약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진통소염제가 속에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속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괜히 허리 고치시러 왔다가 위까지 병 얻으시면 안 되니까 위장보호제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아픈데 왜 신경안정제 주냐? 나 미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그 통증이라는 거 오래 느끼다 보면은 우리 뇌에서 없는 통증도 너는 통증을 느껴야 돼 계속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를 느끼다 보면은 굳이 허리 아픈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머리에서는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통증을 끊어주는데 신경안정제, 항우울제가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만성 통증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마약 주셔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서양이나 미국 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또 동양권에서는 이 아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안 발아먹고 뭐 이런 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증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마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약은 조심해서 써라. 며칠 이상 처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도 하는데요. 이 주사는 대부분은 이제 그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가는 신경 쪽에 하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허리 자체로 가는 그 신경에 따라 차단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허리는 괜찮고요. 다리만 아파요. 근데 왜 허리에 주사를 놓으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원인은 허리이기 때문이죠.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허리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무서워하시는 게 뼈주사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뼈주사라는 건 관절 안쪽에라든지 허리 공간 안쪽에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주사를 놔드리는 것을 보통 뼈주사라고 일컫는데요. 이게 아마 예전에 이제 전후 뭐 우리나라 잘 못 살 때 북 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매주 놔드리는 주사.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은 뼈가 다 녹을 때까지 계속 놨거든요. 상태 확인 안 하고 용량 확인 안 하고. 그래서 뼈주사 무섭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용량과 횟수를 정해놓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병원 쇼핑 다니시듯이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시면은 딴 병원에서 용량을 얼마 썼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꼭 저한테 오시라 이 말씀이 아니고
받으시는 병원은 한 병원 정도로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 병원 다니시다 보면은 몸에 부작용 주는 약의 용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허리에 좋은 생활 습관인데요. 허리에 안 좋은 거는요. 첫 번째는 한 자세로 계속 계시는 거, 오랜 시간 계시는 게 안 좋고요. 두 번째는 허리를 지렛대처럼 많은 무게가 가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게 안 좋고요. 세 번째는 좌우로 삐뚤든지 앞으로 너무 숙여진 자세, 이거 세 가지가 허리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피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누워 계실 때는 평소에 허리가 부담 갖지 않는 다리 무게를 허리가 지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허리로 무게가 많이 지탱이 되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는 내내 이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는 밑에다가 이불을 좀 놔서 다리를 좀 같이 들어주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실 때 허리로만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게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으로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말씀드립니다. 일하실 때는 앞으로 많이 숙이지 마시고 무게가 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서 일을 하신다든지, 세수하실 때 너무 몸을 숙인다든지, 머리 감을 때 숙이고서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상체를 허리가 다 지탱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 피하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머리 감을 때 샤워기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싱크대에서 일하실 때는 밑에 발판 하나 놔서 다리가 그 무게를 좀 나눠 갖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멀리 있는 이 짐 들 때 허리 숙여서 하시면은 허리가 우리 몸 무게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짐까지 무게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까이 가셔서 무릎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세로 똑바로 계시는 수밖에, 그러니까 오래 계셔야 된다면은 똑바로 계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리를 땅에다 대시고 허리를 이렇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계시는 것도 피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굽혀진 자세를 오래 하고 계시면은 이쪽으로 체중이 계속 실리니까요. 뒤에다가 받침을 하나 놓고 90도 정도로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차에서 일어나실 때도 허리에 상체의 무게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양발 다 빼서 반드시 손 잡고서 일어나도록 말씀드립니다. 오래 운전하시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양말이나 신발 서서 이렇게 신거나 벗으시다 보면은 몸무게가 많이 쏠리니까 반드시 앉아서 하시고, 옷 입을 때는 시간 여유를 가지시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료실에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운동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 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뭉친 근육도 좀 풀어주고요. 꽉 굳었던 것들도 신축성을 좀 생기게 만들어주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약해진 근육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원칙에 대해서는 스트레칭 할 때 절대 반동 주시지 마시고요. 한 동작 하실 때 살짝 했다가 빼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 10초 이상은 유지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호흡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저희 전공의 선생님 중에 몸매와 얼굴이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을 섭외해서요. 운동 4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다리라는 뜻이죠. 이 다리 말고 그 강이나 바다에 있는 다리. 양쪽 다리를 좀 이렇게 굽혀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처럼 세워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허리 힘을 과하게 자랑하고 싶었던지 좀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직선이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라고 해서요. 이렇게 아이들 말 태워주는 것 같은 자세를 하시고요. 고개를 들어서 눈으로 천장을 보듯이 하시고 팔처럼 밑으로 쏠리면서 배꼽은 땅과 가장 가까워지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이걸 한 5초 정도 하신 후에 눈으로 배꼽을 보시고요. 팔에 반대 방향으로 확 휘어지듯이 몸을 굽혀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허리 분절 사이에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허리에 좋은 배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붙이기는 아까 김승범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척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허리 공간을 좀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다리 여기다가 깍지를 끼우시면 무릎에 좀 무리가 가서요. 허벅지 뒤쪽에 깍지 끼시고 충분히 당겨 주셔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운동입니다. 이거 영어로 버드독, 우리말로 하면 새개 뭐 이런 건데,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새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버드독.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세워서요. 유지하십시오. 근데 과하신 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난 아닌가봐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팔도 마찬가지로 하시면은요, 우리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등과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추가로 삐끗할 때 근육이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좀 가볍고 경쾌한 옷차림과 기분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실지 모르니까 혼자보단 다른 분들이랑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마에 땀이 약간 날 정도로 빠르지만 너무 빠르지 않아서 대화나 노래 정도는 가능할 정도로 걸으시는 게 좋고요. 경사로라든지 계단보다는 평평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선택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 신고서 걷는 연습 많이 하시는 거는 굳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워킹화라든지 러닝화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질문하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 적어왔는데요. 도수 치료나 카이로플락틱 요즘 이제 밖에 있는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치료들은 어떤 대상한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대상한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상의하시고 하셔야 되는 치료고요. 뭐 줄기세포를 비롯한 우리 신경 재생 치료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반 주사 뭐 이런 게 허리에 좋다 이렇게 얘기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마라톤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근력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 운동인데요. 밖에서 하시면 허리로 계속 체중이 반동이 가기 때문에 오래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성형술이라는 건 우리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붙은 거 이렇게 좀 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치료인데 아직까지는 가격대에 비해서 훌륭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일 곤란한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교회인데 제일 곤란한 건 옆집 아줌마랑 교회 집사님이랑 사촌이 받은 그 치료가 자기한테도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치료가 뭔지 모르죠. 딴 병원에서 하신 치료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하나 딱 받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 하셔서 이 치료법이 맞다 싶은 것들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요. 케이블 TV 어디서 봤던 그 치료 저한테 좋나요? 이러시는데 저 케이블 TV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꼭 TV에 나온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니까요. 반드시 자기한테 맞는 수술법, 치료법을 병원 가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